안녕하십니까, 낚춘충 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FTV가 오늘 3월 30일에 첫 방영을 앞두고 있는 L 테크니션의 예고편입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극한의 상황에서 넙치농어를 낚아내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저도 촬영에 동행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낚시춘추 4월호 특집 기사 넙치농어를 말하다를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보여드릴 내용은 L 테크니션 촬영자들과 함께한 인터뷰입니다. 주 내용은 넙치농어 낚시의 매력과 일반 농어 낚시의 차이점입니다. 넙치농어로 낚시 전문가들답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새겨들 내용도 있습니다. 만약 넙치농어로 낚시에 입문할 계획이 있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는 그 시즌도 딱 정해져 있고, 또 제주도에서도 전국에 어디를 가도 제주도 외에는 얼굴 보기가 좀 힘들고, 또 그리고 힘드니까. 가끔 뭐 포항이나 이쪽에 조금 낱마리로 나오는 시기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쩌다가 한 번인 거고, 근래 수온이 좀 올라가서 그나마 조금 나오는 거고, 뭐 현실적으로는 그냥 제주도에서만 나온다고 보는 게 맞는데, 제주도 중에서도 사실 북단에서는 안 나오고 남단에서 대부분 나오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테크닉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번 시도를 해도 사실은 한 마리 잡기가 어려운 고기다 보니 당연히 이제 꿈의 고기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한 마리 보기 힘든 고기라서 어부들도 잡으면 그냥 농어인 줄 아는데 이제 뚱뚱한 농어인 줄로 알고 있어요. 이 진짜 어부들조차도 현지 어부들은 이 넙치농어라는 어종을 사실 진짜 잘 몰라요. 이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정도로 희귀한 고기죠. 내가 그 고기 잡아가지고 회를 치려고 횟집을 갔어. 근데 심지어는 생선을 취급하는 그 셰프님조차도 그걸 보더니 이게 농어예요? 민어예요? 그래서 넙치예요? 그랬더니 넙치가 뭐예요? 넙치는 뭐 가재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광어 얘기하는 광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넙치농어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 제주도에만 있는데 모르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생선을 취급하시는 분조차도 그걸 모르니까, 낚시를 안 하면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쭉 횟집 오잖아요. 수족관에 보면 민농어들은 한 마씩 보여요. 근데 넙치농어는 단 한 번도 들어간 거 본 적이 없어요. 제가 10년 넘게 시장에서 일하면서 그 정도로 보기 힘든 고기죠. 이만큼 한 마리 잡으면 희열도 넘치고, 쾌감이 쾌감도 넘치니까. 있고. 그리고 또 뭐야, 그 예전에는 정말 한 10년 전에만 해도 지금보다도 개체수가 적어서 네, 맞죠. 더 잡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수온이 조금 올라가면서 개체수가 좀 뭐 그거 이유가 그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간에 근래 들어서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개체수가 조금 늘어서 그래도 간간히 나온다, 이렇게 좀 알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체수보다는 포인트 개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매일매일 낚시 나가는 분들도 매일매일 새로운 포인트가 나온다고 할 정도니까, 넙치농어라는 장르가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된 장르가 아니고, 뭐 일반 농어 하면서 넙치농어로 이제 발전을 하는 뭐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이제 포인트 발전 그런 게 영향이 좀 많죠. 뭐 창민이가 아마 저 제주도니까 잘 알겠지만, 제일 잘 알겠지만, 제주도 사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지금도 계속 포인트 개발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진행 중인 거지. 계속 ING 중인 거지. 그래서 과거에는 또 넙치농어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개체수가 늘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내가 잘 모르고 있는 뭐 개체수가 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인구가 늘다 보니까, 넙치농어가 인구가 늘다 보니까 좀 그만큼 좀 잡히는 게 아닌가. 근데 여전히 잡기 어렵고, 또 어렵게 입질을 받아도 사실 랜딩까지가 쉽지가 않으니까, 어느 정도의 테크닉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끄집어내는 데까지 이 바늘털이가 또 일반 농어랑은 많이 틀리잖아. 그래서 이게 꿈의 농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랜딩 확률이 워낙 낮고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자주 나오고 쉽게 나온다 그러면은 매력적이지 않을 텐데. 희소성이 떨어지죠. 중독성 있죠? 그 한 일단은 마리 딱 잡았을 때 어, 그 기쁨이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시리 같은 경우에는 뭐 남들 못 잡는데 나만 잡았어 이런 느낌이 없는데 넙치는 그게 있잖아요. 10명이서 하는데 나만 잡으면 와 이건 나만 잡았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희열도 있고 또 일단 파도를 치면서 나가서 한다라는 또 남들이 보면은 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낚시고 위험해 보인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낚시를 해보면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은 거의 없어. 진짜 주의보급 아니면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파도가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뭐 진짜 낚시하기가 어렵다 이러면 우리도 안 나가잖아 사실. 그런 날은 네,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그런 날을 빼놓고 어느 정도의 파도, 어느 정도의 포말,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갯바위 위에서 물을 조금 어느 정도의 파도를 맞아가면서 하는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사실은 마음만 먹는다 그러면 낚시 경험만 좀 뭐든지 마음만 먹는다 그러면 또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장면인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습성을 조금 내 생각에 넙치농어하고 일반 농어하고의 습성은 물론 생김새도 틀리고 외형도 틀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체구가 일단 두껍고 테일부터 시작해서 몸체 전체가 일반 농어하고는 확연하게 비교가 되니까 외형도 틀리지만 일단 습성을 보면 내가 넙치농어 몇 년 하면서 내가 느낀 거는 어쨌든 일반 농어는 루어를 던지면 루어를 얘네들이 쫓아와가지고 노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승기도 잘 알잖아. 승기도 일반 농어 하다 보면 농어 한 마리가 잡혀가지고 막 올라오면 뒷농어가 그 농어를 보고 쫓아오는 경우가 있어. 그 민호도 먹으려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막 이런데 그 넙치농어는 일반 농어하고는 다르게 루어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은신해 있는 자기 앞쪽, 그러니까 자기 근처에 루어가 들어가면 탁 치고 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먹잇감이 지나가면은 그걸 물고 다시 은신처로 들어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낚시꾼 입장에서는 낚시하기가 더 힘들고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야 핀포인트를 찾아야 돼. 핀포인트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 게 좀 큰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S 낚시처럼 정말 핀포인트 게임을 중요시하는 낚시 중에 바다 장르 중에는 그만큼 핀포인트 주시하는 낚시죠. 거기다가 또 바다에서 사실은 핀포인트를 찾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강이 아니라서 강이 아니라 심지어 파도가 항상 이럴 때만 들어오는 어촌이고 포말이 전제가 돼 있어야 되고 밑이 안 보이는 상황에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오로지 그 하나로만 내 감각으로 찍는 거니까 그리고 뭐 수위도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수위, 그에 맞는 포말, 그에 맞는 너울 뭐 이런 모든 게 전제가 따라줘야 되는 장르라 근데 일단은 굉장히 매력적인 낚시인 거로 보면 그 일반 농어 같은 경우는 수심이 낮은 데도 있지만 물론 이제 깊은 데도 때에 따라서는 깊은 데에 있고 사실은 일반 농어는 저도 바닥고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닥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상층까지 올라와서 오는데 물론 탑워터를 일반 농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습성 자체가 바닥고기다 보니까 활성도가 진짜 좋지 않으면 위에까지 올라와서 미노우나 탑워터 계열을 무는 게 쉽지 않은 반면에 넙치농어 같은 경우는 물론 깊은 데에 있다가 얘네들이 먹잇감을 위해서 낮은 데로 이제 들어오겠지만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제 먹기 위해서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낮은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일단 들어와서 자기 눈앞으로 지나가면 위에 탑워터 웨이트도 치고 주로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사냥을 하기보다는 자기 눈앞에 PM 부분이나 눈앞에 지나가는 뭐 쉘로우형 리노우나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걸로 봐서는 넙치농어는 바닥고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바닥에서 머물러서 바닥에서 사냥하는 고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창민 씨 생각은 어때요? 뭐 습성이 다른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뭐 어종이 같은 농어인데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저도 뭐 카더라 통신으로 들은 거긴 한데 어떤 분이 넙치농어 배를
열었더니 안에서 민농어가 나오더라 라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넙치농어가 민농어를 먹는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예 움직이는 것도 사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사냥 습성이나 뭐 떼지어 다니는 습성이나 뭐 이런 부분도 다르다고 생각하고, 아예 저는 그냥 별도의 어종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시리 방어는 똑같은 고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낚시꾼들이 생각하는 부시리 방어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지. 제 생각은 똑같아요. 넙치농어와 농어와 점농어 세 가지는 아예 다른 어류다. 근데 사실 점농어하고 민농어하고는 거의 습성이 비슷한데 사는 곳이 이제 지역이 좀 틀리기도 하고 겹치는 데서는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넙치농어하고 일반 농어하고 섞여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은 거의 본 적이 없고. 좀 드물지. 한 번에 같은 자리에서 농농 잡고 민농 잡고 이런 경우 드물죠, 되게. 드물고 또 그리고 넙치농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마리로 잡히고 그다음에 그 포인트에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농어 같은 경우는 활성도가 좋을 때 한 포인트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열 몇 마리씩 잡아보셨어요, 민농어 한 자리에서. 진짜로. 근데 넘농은 딱 그 시간대, 그 포인트에 맞는 그 물때에 맞는 그 시간이 넘어서면 끝이에요. 딱 그 이상 많이 나와요. 오세요. 그럼 오면은 끝나요. 상황 좀 그 정도로 딱 그 시간만 딱 정해져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저께 한 자리에서 뭐 입질 여러 마리 잡고 뭐 했지만 한 5마리 정도 잡았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극히 좀 드문 상황인 거고 대부분에 보면은 이제 낱말이 나오고 넙치 떼농어 보기 힘들어요. 참 보기 힘들고 그때 우리 지기도 갔었을 때도 넙치 떼농어였는데 참 그런 경우들이 나도 뭐 몇 년을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거의 몇 번 안 돼. 대부분이 작년 이맘때였죠. 작년 이맘때였지. 대부분이 낱마리로 나오고 끝나니까. 그때도 그랬잖아요. 상임이 여기 많이 나와 계속 돌려와 이랬더니 다 왔는데 딱 끊겼잖아요. 그렇지 상황이. 그렇게 돼요. 끝났지. 진짜 희한한 어종이에요. 비슷하면서도 이제 네. 신호 같은 경우 그 뜻이가 항상 존재하고 서로 소통도 무조건 있어야 되고 저 개인적인 생각. 베이트 PC가 있어야만 따라들어. 그래서 농어분들이 가면 제일 먼저 해보는 게 일단 베이트가 찍히는지, 그러니까 민호를 던져서 보는데 베이트가 걸리는 느낌이 있는지 그걸 제일 먼저 보고, 베이트는 안 걸린다 그러면 이동하고 베이트가 찍히면 그때 거기서 5분 10분 던져보고 반응이 없으면 또 옮기고, 이제 그만큼 짧게 계속 이동해야 되는 장면이라서 힘들죠. 체력적으로 되게 많이 고된 낚시죠. 배를 탈 수도 없는 낚시고. 실제로 낚아본 느낌으로 일반 농어가 어떻게 차이 난다. 이게 초록색에서 이렇게 싶나. 인물이 옆에서 일단 파워가 틀리고 일단 최고의 어떤 그런 특징일 수도 있지만 일단 나는 이제 넙치농어 같은 경우는 일반 농어보다 테일워크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좋다. 이 꼬리 치는 힘이 아무래도 최고를 보면은 꼬리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이제 들어왔을 때에 얘를 내 앞에 발 밑에까지 끌면서 어저께 굉장히 좀 나는 하드한 로드를 썼는데 하드한 로드 9.9피트짜리 그 하드한 로드를 가지고도 막 이제 좀 사이즈가 크니까 진짜로 얘가 막 힘쓰면서 나가는데 드랙도 좀 풀고 막 이러면서 나가는데 그 파이팅 넘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일반 농어는 내 생각에 넙치농어 한 7, 80 정도만 되면 일반 농어 한 메다급의 힘을 쓰지 않나. 최고도 그래요. 키로수를 재보면 메다 농어를 쳐도 조금 크면은 7, 8kg 메다. 그렇지. 네. 근데 농어 같은 경우 80만 돼도 그 정도 무게가 나오니까. 넙치농어 같은 경우는 작으면은 솔직히 키로수로 보면 5자, 4자, 5자 잡으면 2kg대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가 이제 따오기급 이제 70, 80 정도 되면 센치수에 비례해서 키로수가 나오면 7자면 7kg, 8자면 8kg, 9자면 9kg 이런 식으로 1kg씩 뛰어요. 근데 민농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라가도 뭐 400g, 500g 넘어가잖아요. 네, 얘는 체구랑 빵이 달라지니까 이게 높아지면 이렇게 돼가지고 1cm 크면 10cm 크면 1kg 숫져요. 얘네가 계속 정말 빵이 좋아요.
시작. 네, 시작 제가 들렸습니다. 일단 넙치농어, 그러니까 일반 농어는 굉장히 라이트한, 심지어는 우리 왜 추자도에서 애깅 때 가지고도 농어를 잡았잖아요. 그쵸. 일반 농어를. 그래서 일반 농어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사이즈가 아니라 그러면 애깅 때 가지고도 어느 정도까지 뭐 충분히 끄집어낼. 미터도 충분해요. 미터도 제가 5m 5 잡았을 때도 08에 쇼크리더 3호로 랜딩이 가능했는데 넙치 농어 같은 경우에는 약해버리면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일반 농어는 뭐 수중으로 쳐박는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넙치 농어 같은 경우는 쳐박는 느낌도 있고 그거를 띄어내버리면 발털이까지 해버리니까 좀 옆방으로 라인이 박아버리고. 예, 라인이. 일반 농어보다는 조금 더 헤비해야 되고 라인도 그렇고 로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수심 자체가 기본 스펙을 한 어느 정도 쓰시는지. 제 생각은 무조건 9피트 이상.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8피트를 가지고 넙치농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 생각은 무조건 9피트 이상. 일단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전제를 하기 때문에 로드가 길면 길수록 그 라인 같은 경우에 슬랙이 저버린 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길면 길수록 좋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한 10피트 정도를 선호해요. 네.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9.5피트. 거의 10피트. 제 표준이 10피트. 제주도 현지인 기준으로 표준적인 게 10피트. 로드 10피트에 릴 4,000번에서 5,000번.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 1.5에서 맥시멈 2호. 이런 식으로 해서 강도를 굉장히 높게 쓰죠. 일반 농어에 비해서. 2.2를 저번에 썼는데 약하더라고요. 네, 1.2는 네. 약해. 뽑아내려니까 이게 간당간당한 네, 그런 네. 느낌으로 겨우 랜딩에 성공하고 이러니까 최소한 1.5는 받쳐주죠. 최소한 1.5를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전하게 그냥 2호에, 그리고 쇼크리더는 30LB나 35LB를 쓰는데 그 두껍게 쓰는 이유가 터질까봐 두껍게 쓰기보다는 이제 한두 마리를 잡으면 쓸려버리니까, 그럼 쓸리면 라인을 또 끊고 다시 현장에서 쇼크를 내야 되니까 아예 조금 쓸려도 버틸 수 있게끔 약간 굵게 쓰는 편이야. 차후에 30LB나. 연속으로 그렇지, 뽑아낼 그렇지. 수가 없으니까. 어저께처럼 네. 그렇게 막 연속으로 나왔을 때는 굵은 라인이면 스크래치가 좀 나도 끄집어내도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쇼크리더를 그때 그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라이 제 합사 지금 2호 쓰고 있죠. 2호에다가 쇼크라인 30LB. 네, 사장님 추천해주신 30LB 딱 그렇게 쓰니까 저희가 지금 이틀 동안 낚시를 했죠. 그동안 한 번도 쇼크리더가 터지더라도 끝에 그 미노만 날아가고 쇼크리더 그 매듭 부분은 끊기지 않고 끝까지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잘 그 P 라인만 잘 저 쇼크하고 FG 노트를 가지고 잘 연결만 튼튼하게 좀 해놓고 하면 뭐 합의해서 나도 처음에 그 동진 씨가 지난번에 왔을 때 한 20LB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거 가지고 좀 약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직접 와서 해보면 그래도 조금 굵게 쓰는 게 그래서 뭐 진짜 하드하게 쓰시는 분들은 뭐 12피트 MH대까지도 쓰시는데 뭐 진짜 그냥 안전하게 하면 보통 다 MH를 선택하시고 M대, MH대, 10피트에서 12피트대 정도 선택하시는데 또 개인적인 차이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피트 초반 때 뭐 ML 때나 뭐 저는 지금은 애깅 때까지도 쓰면서 하고 있으니까 1.5에 그런 식으로 뭐 개인 차도 있는 반면에 뭐 개인이 선호하는 거죠. 그런 차이도 있는 반면에 그냥 표준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 그냥 10피트에 M대에서 MH 정도, 그리고 릴은 4000번 SW 정도의 모델에 합사는 1.5, 안전하게 2호 이 정도, 쇼크리는 30LB, 표준 30LB 정도 이렇게 쓰시면 25부터 35 사이에서 표준, 제가 말씀드린 표준 딱 그 사이에 있는 그 정도 스펙으로 개인의 보면 어떤 성향 차이, 나머지는 거기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궁금한 것도 하나 있는데, 쇼크리더가 그거 한 35LB 이상, 그러니까 뭐 8호, 9호, 10호 이렇게 넘어가면은 미노 액션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그건 단점, 그 개인이 테크닉으로 커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민호가 그렇게 따라주질 않아요. 민호가 이렇게 유형을 해줘야 되는데 쇼크가
이제 단단해져 버리면 민호가 따라오면서 그 움직임을 쇼크가 자꾸 제어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쇼크를 가능하면 내리는 게 루어를 이제 움직여주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루어 액션에는 분명히 조금 영향이 있겠지. 네. 영향이 있겠지만 그거를 감수하고 약간 두껍게 써요. 저는. 네. 그것도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해요. 어차피 옥시노 낚시에 있어서 무조건 슬랙이 제 생각에 한 70~80%는 가버리거든요. 그 외에 액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슬랙이 어차피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라인 같은 걸 굵게 써서 액션이 깨진다 하더라고요. 그건 개인적인 테크닉으로 액션은 안 깨질 수 없어요. 네. 여기 움직이는데 장르에서 바다 낚시는 너울이 존재하잖아요. 액션이 안 깨지는 장르는 없어요. 뭐 펜스를 당겼는데 액션을 부실이 장르에서만 얘기해도 펜스를 당겼는데 액션이 안 깨질 수가 없다. 뭐 하는데 무조건 깨져요. 네, 무조건 깨질 수밖에 없고 그 섬세한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라인까지 생각하시는 건데 뭐 일반적으로 립이 달려있기 때문에 립에 받는 영향으로 액션을 어느 정도 다 맞춰서 네, 나오는 게 표준이에요. 네. 일단 쉘로우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농어도 마찬가지고 넙치 농어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먹이 사냥을 할 때는 활성도가 좀 있을 때 들어오는 건데 그때는 다 쉘로우권을 선호하는 것 같아. 두 어종 다 전부 그렇긴 하는데 좀 일반 농어는 쉘로우권만 선호하는 건 아니고 때로는 조금 깊게도 들어가 있고 또 지금 시즌 왜냐면 서해권에서 내가 낚시를 하다 보면 지깅으로도 라이트 지깅으로도 농어를 예, 맞아요. 30m, 40m 권에서도 농어를 잡을 수 있으니까. 한 20m, 30m 권에서도 농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신호원은 2~30m에서 잡아본 네. 적이 없어요. 그렇지 네. 절대 최대 수심만 4m. 최대 수심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좀 4m. 있고 최대 수심 4m라는 건 제 기준으로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 생각. 4m 이상 넘어가는 데서 낚시해 본 적이 없다라는 기준이죠.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넙치 농어 3~4m권의 안에서만 낚시를 했어요. 4m가 예전에 이제 넘어가서는 수기폭군에서 초 걸어가지고 타이라바로 인치크로 해서 농어를 많이 잡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민농어요? 예. 그래서 넙치 농어가 한 마리도 안 나왔다는. 그렇죠. 맞아요. 그 얘기가 그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일반 농어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뭐 최대 30~40m에서도 잡은 적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도 군산권에서 지깅해가지고 수심 한 20m권에서도 입질을 받아내가지고 막 끄집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넙치 농어는 뭐 많이 해봤어도 실질적으로 한 4m 이상권 이상 더 깊은 데에서는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깊은 데서 했다는 게 하순 이제 예전에 ATV장 하던 자리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삼방산 아래쪽에서 했는데 거기가 만조 포인트인데 만조가 되면은 거기가 이제 지형이 이제 포레인으로 파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파인 부분 기준으로 해서 한 3m, 4m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이제 대각선으로 끌고 오는데 그 밑에 농어가 숨어 있다가 이제 나가서 먹는 형식인데 만조 기준으로 한 3~4m 정도 되니까 땡겨 오면서 이제 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제가 했을 때가 한 3~4m 정도 예상하는 거거든요. 내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몇 년 전에 처음 넙치농어를 배울 때 한동안에 굉장히 꽝을 많이 쳤어요. 한 5~6번 제주도를 오면서 이제 중간에 물론 입질을 받아가지고 끌어오지 못한 적도 있긴 하지만 근데 내가 지금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러 가지 꽝을 쳤던 이유들이 있지만 파도 치는 데에다가 던져라 라는 얘기를 들어서 멀리 있는 먼 바다에 파도 쪽에다가 막 던지는 거예요. 루어를 파도가 막 치는 쪽에 그렇게 근데 거기는 수심이 실질적으로 3~4m 이상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막 이제 거기서 낚시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얘네들이 쉘로우권 그러니까 파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파도를 쳐서 포말이 생기면 그 포말 밑에서 숨어서 먹이 사냥을 한다라는 거를 모르고 파도권에서 먹이 사냥을 한다라고 이제 혼자 착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낚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해가지고 꽝을 쳤던 거죠. 근데 한 마리를 딱 잡고 발 앞에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발 앞에서 잡고 나니까 아 얘네들이 깊은 쪽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는 이제 셜로우권을 노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어렵지 않게 잡았던 이렇게 거예요. 먼바다로 캐스팅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노리는 이제 장타 기준이죠. 장타를 쳤을 때 저희가 노리는 부분은 분명히 그 밑에 수중녀가 받쳐져 있고 그 수중녀가 있는 수심은 보통 1, 2m 내권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서 뭐 0.5m에서 1m권이 되기 때문에 포말이 지는 거고 그쪽에 은신처가 생기기 때문에 장타를 쳐서 그 포인트를 노리는 거거든요. 멀리 던져서 깊은 수심을 노린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민호들도 보통 자백령이 1m 내외권으로 1m 이상 들어가는 건 안 쓰고 그리고 싱킹을 쓴다 하더라도 1m 내외로 저희가 이제 수심 조절하면서 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다 이유가 받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꽝을 쳤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멀리만 던진다. 멀리 던져가지고 얘를 멀리에 있을 거다라고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파도를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낚시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한 5-6번 제주도를 막 2박 3일, 3박 4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1년을 넘게 꽝을 친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때 사실은 그런 생각도 했어. 아이씨 안 되네 이거 포기할까? 넙치는 안 되는 없는 도대체 제주도에 무슨 넙치가 있어? 제주도에 넙치 사는 거 맞아? 막 이 정도로 그때는 진짜 나한테는 전설의 곡이었죠. 전설의 곡이었는데 저도 한 2년은 꽝 쳤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랬었는데 이제 얘네들의 어떤 습성을 조금 이제 낚시를 하면서 알고 나서는 절대 깊은 쪽이 있지 않다. 셜로우 쪽이 있고 파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부딪혀서 포말이 생기면 그 포말 밑에서 숨어 있다. 이거 이제 아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좋아하는 것보다 쉽게 말하면 은신할 수 있는 그렇지, 은신할 자기를 숨겨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냥을 해도 어체를 완전히 드러내도 이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는 거죠. 그래서 농어가 밤에는 모든 조건을 버려도 된다는 이유가 어둠이 깔려버리면 어둠이라는 게 전제가 돼버리면 포말, 너울, 바람 이런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이 물때만 맞춰서 가도 저녁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포말이 없고 잔잔한 진짜 호수처럼 잔잔한 그런 속칭 장판에서 내가 처음 첫농어를 잡은 게 그러니까 넙치농어를 잡은 게 장판에서 수심은 한 무릎 정도에 오는 한 4-50cm, 한 50cm 정도. 그 정도 수심에서 잡았던 게 이제 첫 넙치농어였는데 이제 저녁 때하고 낮에 데이 게임하고는 또 약간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아침과 저녁이 정말 똑같은 조건이다. 물때, 바람, 너울, 파도, 포말 다 똑같은 조건이다. 그런 조건에서 낚시를 하면 분명한 건 밤이 더 좋다는 거예요. 확률은 훨씬 더 좋아져요. 밤이 어둠이 깔리게 돼. 그만큼 예민한 고기라는 거죠. 100% 똑같은 조건이어도. 내가 알고 있는 어종 중에 가장 예민한 어종이 넙치농어가 아닌가. 또 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타버토루어 같은 경우는 한번 미스바이트가 나면 이상하게 그 다음에 재입질을 안 해요. 일반 농어 같은 경우는 한번 미스바이트가 나도 또 한 번 와가지고 던지면 또 한 번 와서 무는 경우가 있는데 그 타버터 계열의 어떤 루어를 던져가지고 한번 바늘터리를 당하거나 놓치면 그 다음에는 와서 재입질을 안 하니까 그런 것들로 봐서도 굉장히 좀 예민한 어종이 아닌가. 한번 딱 이게 루어가 알면 몸을 얘네가 타버터가 오다가 어체를 드러내지 않고 쳤을 때는 다시 한번 공격을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표층 이상 자기 몸을 드러낸 고기는 다시 한번 드러내지 않아요. 그게 몇 시간 후가 돼야 다시 자기가 드러내는데 만약에 뭐 싱킹이나 플로팅으로 미스가 났다 그러면 그 고기는 또 와서 그래. 그게 참 이 이상해요. 어체를 완전히 드러낸 고기는 몇 시간 동안 자기 어체를 다시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민호 같은 경우는 미스바이트가 나도 숏바이트가 나도 던지면 또 무는 경우가 있는데 넙치가. 근데 타버터 루어 계열의 루어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끄고 해서 한번 미스바이트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다시 타버터를 가지고 아무리 공략을 해도 안 물더라고요. 그런 경우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네. 포인트 찾는 거 얘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포인트 찾는 거, 높이는 포인트 찾는 거.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잖아요. 예. 찾는 법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게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사실. 이게 핀 포인트가 워낙 강요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쉽게 말해서 지금 뭐 여기가 지금 서귀포 항인데 이 동부두에서도 넙치농어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뭐 쉽게 말하면 지금 보이는 저 자구리라 그러거든요. 이쪽이 자구리 밑에 뭐 썰물에 들어가는 포인트인데 저녁에는 정말 많이 잡았었어요, 썰물에. 근데 제가 뭐 지인분한테 자구리 가서 저녁에 썰물 타임에 던져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서 던져서 농어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정해져 있는데 저기서도 보면 속에 몰밭이 있는 데가 있고 정면에 몰밭이 있고 오른쪽으로 이제 수중녀가 있고 이런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완전하게 캐치하지 못하면 아무리 포인트를 알려주고 오픈된 포인트는 뭐 소위 말하는 국민 포인트 이런 곳을 간다 하더라도 뭐 오늘 넙치농어를 처음 했어요, 가서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는 어종은 아니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 가지는 딱 필요한 거. 수중력, 그다음에 멸치 베이트, 그리고 조류 소통이 굉장히 좋은 거. 그건 확실히 세 가지는 엄청 중요한 거. 네. 다른 데는 뭐 베이트가 1순위인 것 같아요. 베이트가 1순위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두 번째 와도 똑같은 성향을 띠고 있어가지고 뭐 농어는 원체 베이트를 쫓아다니는 곡이다 보니까 넙치 농어는 조금 더 한 것 같아요. 일반 농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실력권이고 수중력 없어도 굉장히 잘 잡히는 포인트도 있고 조류 소통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포인트인데도 엄청 잘 들어오는 포인트도 있는데 넙치 농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마도나 제주도나 똑같이 이 세 개는 세 가지는 세 가지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일단 물의 흐름은 빠지지 기본이고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물의 흐름은 어종 네. 모든 어종의 기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중녀는 자기가 은신할 수 있는 곳 네. 그걸 찾는 거고 베이트는 뭐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이거는 네. 갖춰줘야 이게 굉장히 쉬운 거, 이거 당연히 힘들죠. 알고 있는 지식인데 그걸 다 맞추기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뭐 두세 번만 던져봐도 베이트가 안 찍히면 바로바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 계속 이래 알고 있으면서 이거를 무시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베이트 없어도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정도 나오겠지. 상황이면. 베이트가 없는데도 이 정도 포말이면 나오겠지 하고 던지는데 백날 첫날 던져도 없더라고.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베이트 튀는 것들을 먼저 좀 봐요. 봐서 멸이 좀 있나 들어와 있나. 네. 이제 또 낮에 같은 경우는 평광안경들 다 쓰고 있으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저쪽 파도에 이렇게 보면은 멸치들 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봐. 네. 사람들은 또 넙치농어 같은 거 할 때 수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수온이 좀 높았다, 뭐 떨어져서 잘 안 된다. 뭐- 근데 지금 가장 수온이 낮은 시기에 낚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넙치농어는 뭐 겨울에서 봄에 하는 낚시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 제주 서귀포권에서 기준으로 사시사철 넙치농어는 나와요, 사실. 근데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철에 솔직히 부실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 부실이 잡혀요, 계속.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물때도 아니고 1번이 일단 바람을 딱 보고 그 윈디가 한 3개 깔려 있거든 핸드폰에. 그럼 그걸 딱 보고 야 이게 북풍이다 이러면 거의, 왜냐면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니까 낚시는 남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북풍이다 그러면 안 가거든. 안 가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내려올 때면 항상 우리 저 한창민 씨한테, 창민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거든. 또 야 그 왜냐면 또 윈디에는 이렇게 찍혀도 현장에서 또 틀리거든. 응. 그러니까 이제 전화해가지고 야 바람 어떠냐, 그러면서 어떨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어봐. 또 그러니까 현지인한테도 물어보는데 이렇게 1번으로 생각하는 게 바람. 왜냐면 바람이 있어야 파도도 치고, 파도가 있으면 포말이 생기고. 그래서 1번이 바람이고 두 번째가 물때예요. 물때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준이 1, 2번이고 수온은 별로 안 따져요.
넙치노 수는 별 상관없다. 제 생각도 그래요. 수온은 별 상관없다. 많은 장르 낚시가 있지만은 수와 관계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게 요즘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죠. 사실 대부분의 어종들이 네. 수와 크게 관계가 없거든요. 네. 물론 뭐 따라주는 수온은 있겠죠. 근데 이 시즌 넙치노가 나오는 시즌에 맞는 뭐 지금철의 수온 그리고 끝나는 시즌의 수온 이 수온은 분명히 뭐 있겠지만 그 수온이 지나간다고 그 이상 올라간다 내려간다 해서 안 낚인 건 아닙니다. 근데 농어는 수온을 따라가. 이건 너무 네, 일반 농어. 일반 농어는 분명히 수온 차가 있는데 수온이 너무 낮으면은 아예 안 나오죠. 그래서 겨울철에 안 저는 하고 또 반대로 생각해요. 일반 농어 저는 냉수 때도 잡아 6도 쉘로권에서 잡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경험이 있으면 말이 나오죠.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확률도 네. 보지만 그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확률이 높으냐. 그러니까 수온이 너무 낮으면 이제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안 가니까 우리는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해야 되잖아. 말 그대로 장시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바로 뭐 집 근처고 멀지 않은 곳에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뭐 이거 냉수대가 들어와가지고 저희 안 나오는데도 농어가 나오네 수온이 굉장히 나오네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나는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이동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낚시하러 출조를 나간다라고 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제주도는 사시사철이 뭐가 나온다고 해도 이제 이 시즌이 지나면 적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 이제 기자님 말씀처럼 수온이 벗어났기 때문에 뭐 낚이는 확률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이 수온이란 게 해조의 생태를 변화시키는 걸 맞거든요. 네. 수온에 따라서 해초가 자라고 안 자라고. 이제 파래가 자라는 시기에 파래를 먹는 어종들이 많이 오고, 뭐 뱅에돔이 많이 낚인다든가. 그리고 굴이라든가 김이 자라는 시기에 겨울에 그 수온에 맞으니까 감성돔이 붙어서 뭐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맞는 것 같은 베이트 것도 한게 피시가 활성 멸치 같은 경우는 사실 냉소정이거든요. 그 냉소정들이 많이 들어온 시기가 되니까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 큰 개체들은 수온에 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은 그런 테두리에서 낚시를 좀 생각하시고 또 베이트라든가 다른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게 좀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그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고기가 직접적인 수온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그 수온에 의해서 환경들이 바뀌니까 그걸 환경에 따라가는 맞춰서 거죠. 따라가는 거. 뭐 이번에 방어 환경이 좀 많이 바뀐 것처럼 방어가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강원도에서 그렇지, 많이 그렇지, 나오고 그렇게 이제 변화가 해가지고 그 얘기를 무늬오징어도 우리가 했다고 변했듯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이제 그 지금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맨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이제 민호 이제 우리가 일반 농어 쓸 때랑 넙치농어 할 때랑 민호 차이점. 사실 민호가 차이가 없잖아. 자, 일반 농어 같은 경우는 지그헤드도 많이 써요. 지그헤드가 어떻게 보면 어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그헤드가 메인이 되기도 해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농어는 기본적으로 바닷고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반면에 넙치농어 같은 경우는 지그헤드를 가지고 낚시하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거든요. 물론 잡은 사람도 있다. 저도 물론 지그헤드로 입질도 받아봤지만 현실적으로 제주도에서 지그헤드로 낚시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호 계통들은 대부분 떠서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싱킹 계열의 민호를 던져도 걔를 릴링을 하면 사실은 상층에서 표층에서 움직인다고요. 맞아요. 상층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농어는 이제 지그헤드로 바닥을 끌면서 하는 낚시도 많이 잡기도 하고 뭐 많이 하기도 하지만 넙치농어는 이 바닥고기는 아니기 때문에 민호가 좀 주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쉘로권 쉘로우권 민호. 지그헤드를 던져서 이 릴링 속도와 이 지그헤드가 떨어지는 속도를 맞추려면 릴링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하고 그 빠른 릴링 속도를 따라와서 먹는 고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좀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 물론 100%는 아니지만 민호도 종류가 뭐 작은 거는 뭐 60mm 대부터 큰 거는 뭐 150mm 대까지도 있잖아요. 근데 뭐 제 기준에서는 민호가 최대
뭐 한 100mm 정도, 100mm 정도, 10cm 정도 이하로 쓰면 바이트 맞았을 때 넙치농어가 공존하는 기준에서 민농어와 넙치농어가 공존하는 기준에서 100mm 이상 넘어가는 민호를 던졌을 때 넙치농어가 붙는 확률이 조금 더 적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좀 농민호는 넙치농어에는 약간 확률적으로 쓴다고 하면 같은 민호가 두 개 다 100mm 이하짜리 하나, 100mm 이상짜리 하나 있다면 저는 100mm 이하짜리가 넙치농어에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었나. 저도 사실은 100mm 이상의 민호를 가지고 많이 운영을 거의 안 해요. 네, 넙치농어는 대부분 한 맥스가 한 105, 110 정도만 먹고, 물론 120짜리 가져오긴 하는데 막 써봐도 그렇게 입질이 이제 좀 사이즈가,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큰 민호도 물론 타긴 타고 먹긴 먹겠지만 그 뭐 큰 민호를 쓰는 게 별로 비효율적이지 않나 조금. 그리고 잡히는 확률도 작은 거에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멸치 사이즈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어디에도 멸치 사이즈가 작은 실멸치 했거든요. 앵글러들도 보통 평균적으로 90mm, 100mm 때 사용하다가 예민하다고 느껴지면 이 사람들이 이제 변화를 줘야겠다 했을 때, 예민하든 예민하지 않든 변화를 줘야겠다 생각했을 때 롱미노를 선택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숏미노로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더 작게. 예, 60mm, 70mm, 80mm 이렇게 더 내려가는 경우가 많지, 올라가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굉장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넙치농어는 조금 더 작을수록 뭐 너무 작지도 않고 딱 80에서 100mm 사이가 가장 베스트이지 않나. 근데 지난번에 넙치농어 배를 갈라보니까 안쪽에 사이즈 큰 고등어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끔 뱃속에 엄청 큰 것들. 뭐 모든 얘기가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근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큰 베이트를 먹기도 하는데 우리가 써보면 큰 베이트, 제가 이제 아까 꽝친 얘기 했잖아요. 그때 이제 모르고 갔었을 때 막 서해권에서 쓰던 140짜리 막 이런 거 가져가가지고 막 던져도 이제 그런 이유도 있었던 거야. 안 먹어 큰 것들은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들고는 다녀요. 저도 140, 150, 130 다 들고는 다니는데 뭐 120까지도 들고 다니는데 120부터 150은 꺼낼 일이 거의 없어요. 간혹 꺼내긴 하는데 새바람. 바람이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멀리 던져야 되니까 사이즈가 조금 크면서 무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는 제주도 올 때 처음에 왔을 때 140, 막 150 이런 거 가지고 다녔거든. 그때 당시에는 진짜 140mm가 주종이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일반 농어, 넙치농어 같이 주력 할 때, 민호였죠. 근데 옛날에는 파운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파운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그것도 옛날 제주에서 흰색 진짜 유명했었어요. 네, 저도 그거 없으면 낚시 안 되는 줄 알고. 흰색. SL14나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썼죠. 네. 근데 뭐 이게- 스피드셜로우 이런 것들. 근데 왜 지금은 잘 안 타는지 모르겠어. 그런 유행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1세대 농업분들한테 제가 뭐 민호 괜찮은 거 뭐 있어요? 추천해주세요 하면 아직도 뭐 피드셜로, SL14 뭐 이런 거 많이 추천해요. 그때는 이 자맹 수심 1.5m까지 들어가는 곳에서 낚시를 했거든요. 네, 특히. 그때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직도 롱민호 추천을 많이 해요. 뭐 그때 10개를 추천하면 한 2-3개 롱민호 이렇게 나와요, 말이. 그 당시 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넙치농 낚시는 그냥 도리에다 던지는 거죠. 완전히. 진짜. 그 사람들 보면. 그 정도 낚시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 바뀌었다고 봐야 돼. 네, 포항도 그렇죠. 142 주력 딱 10년 전? 근데 지금은 65, 85 근데 요 사이즈가 140도 매년 안 먹잖아 지금.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어요. 바뀐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바뀐 건지 얘네가 바뀐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민해진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가 물론 따라간 거겠죠. 네. 고개를 따라간 거겠는데 65mm도 쇼파이트가 나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변화를 줘서 얘네가 바뀐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저 지점은 작은 게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넙치농어 입문하시려는 사람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 하지 마세요가 1번입니다. 진짜 하지 마세요가 1번입니다. 저는. 아니 뭐 나는 뭐 추천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이제 어종이니까 낚시를 내가 본인이 취미가 낚시라고 그러면 특히 이제 일반 농어를 한다. 나도 일반 농어를 하다가 넙치농어를 한 거니까 일반 농어를 하시는 분이라면 제주도에 와서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어종인 건 분명하다. 그리고 저도 진짜 한번 내려오려고 그러면 뭐 비용도 많이 깨지고 시간도 많이 깨지고 뭐 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계속 해가지고 이제 한번 재미가 들려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또 새로운 장르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좀 저는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낚시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시작했다면 최고의 스릴이 있는 넙치농어 낚시를 한 번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실 때는 꼭 현지인을 동행하시길. 근데 그건 맞아요. 현지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맨 땅에 진짜, 헤딩이에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지인이 있거나 혹은 이제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포인트 관련돼 가지고 너무 좀 폐쇄적인 것들 그런 부분들 사실은 포인트를 안다 그래 가지고 쉽게 잡을 수 있는 어종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뭐 테크닉도 알아야 되고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 오직 뭐 포인트만 가지고 너무 그렇게 좀 폐쇄적이면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안 되고 공개가 되면 안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화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 좀 반대를 하고 공개할 건 좀 충분히 좀 공개를 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쉽게 얘기해서 고기 다 빼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잡을 수 있는 어종도 아니고 그래서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낚시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조금 폐쇄적이고 내가 낚시하는 데서 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좀 어렵다 이렇게 안 된다 생각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대중화를 위해서 그래서 좀 같이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